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예전에 언제인지 정확히 시기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나 문의를 주셨나 싶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작년 언제쯤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만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분 정도 문의를 주십니다.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군미필자. 아직은 어찌 보면 아직은 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린 나이죠. 군미필자라면 아직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게 대다수죠.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군대를 가게 되고 갔다 와서 대학교를 다니던가 아니면 그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던가 하는 이런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인데, 문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참, 이게 뭐 잘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 생활을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한 몇 분 좀 해보잖아요? 몇 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반점쟁이가 돼요. 이 사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줬다고 말을 안 해도 제가 대충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군미필자들은 왜 대출이 필요하나? 대출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좀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엉뚱한 핑계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합의금 내려고 물론 당연히 진담일 수도 있죠. 진심일 수도 있는데 느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돈이 필요할까? 10중 8구가 토토, 그리고 코인,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주식. 이 주식이 작년부터죠, 아주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코인으로 넘어가게 됐죠. 토토, 얘는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모든 스포츠가 많이 시작을 하는 봄철부터 또 이걸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대출받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한테 제가 그런데 자금 어디다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채무자가 저 토토 하려고요, 코인 하려고요, 주식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저는 상담 안 합니다. 이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돈 버는 것도 싫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물론 제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럴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지 마세요 했다가 상대방이 그럼 당신이 내 인생을 펴줄 수 있는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래 버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해버리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 받으란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상담 거절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취급하는 이 심사부에서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 받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무조건. 왜? 금융사에서는 이걸
도박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죠.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아, 당신 이거 뻔하구만. 이거 투자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그럼 나 안 해줄래? 나 못 해주겠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아, 그래? 아이씨, 그럼 안 해야지. 돈도 못 벌고, 대출도 안 해준다니까 그만둘란다. 라고 생각을 딱 접어버리면 괜찮아요. 접어버리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래? 그럼 딴 데 알아봐야지. 하고 다른 데 알아봐요. 다른 데 알아보는 것이 이제 고금리죠. 고금리. 그 미필자는 고금리밖에 안 되거든. 뭐 정부에서 지원해줄 뭐 유스 햇살론 뭐 그런 거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소액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거 해가지고 이거 해서 돈 땄어. 그러면 괜찮죠. 또 그걸 딴 걸로 또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또 돈을 구합니다. 바로 이 고금리. 1년에 24% 되는 거.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24%가 높은 이자가 아니에요. 왜? 아, 24%는 뭐 오늘 하루만 잘 투자해도 24%가 아니라 그 이상이 몇 배를 더 먹는데 그 24%? 또 이렇게 사람이 몇 프로 되죠? 한 달에 2%밖에 안 되는 거. 내가 한 달에 너희들 돈 2% 이자 주고 나는 200% 이상 수익을 올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고금리도 고금리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거 뭐 군대 가기 전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제 알바 이런 거 죽어라 해야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차피 고금리라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 햇살론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워낙에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뻔하거든요. 눈에 보이거든. 이거 쓸게. 어차피 이용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로 추천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 오늘 이 내용은 절대로 진짜 이거 추천된다는 말도 잘못됐네. 추천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대출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난 이거라도 받아서 무조건 할랜다 라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 햇살론이라는 상품이라도, 햇살론이라는 이 저금리 상품이라도 이용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자격 조건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미필자는 적용 가능한 상품이 거의 없어요. 정부 지원 그거 빼고는 그건 이제 1397을 전하셔야 되고 나머지 고금리만 써야 되는데, 이 햇살론은 아무래도 정부 지원 상품이다 보니까 이자가 낮죠. 그래서 햇살론을 말씀드린 거고, 자격 조건은 간단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합니다. 이 직장인에는 아르바이트, 알바, 그리고 일용직 또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요. 무조건 대신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군미필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저희는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자, 재직기간. 오늘도 이 한 분이 계속 카톡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닌가? 전화로 했었나? 재직기간에 대해서 이게 재직 3개월? 이건 B입니다. B. 잘못된 내용이에요. 재직 3개월이 아니라 직장 건강보험 3회 이상 납부자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 제가 이전에도 건강보험 납부하기 확인하는 방법을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회당
월에 1일 날 입사를 해야만이 그 다음 달에 납부가 한 번이 되고 1일이 아닌 2일 이후로 입사를 했다. 그럼 이분은 그 다음 달이 아니라 다다음 달 납부가 돼요. 납부되는 날도 10일에서부터 12일 사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2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면 이분은 3월 달 납부가 돼요. 1일이니까. 그래서 3, 4, 5월 달 납부가 됐으니까 지금 신청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월 1일이 아닌 2월 2일 날 입사를 했다. 2월 2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이분은 3월 달이 납부가 안 돼요. 4월로 넘어가요. 4, 5, 6. 그럼 지금 6월 1일이니까 아직 납부가 안 돼요. 10일에서 12일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6월 13일 이후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장 공모 3회 이상 이 납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납부도 고지가 아니에요. 또 고지금에 고지 3번 됐다고 돼서 납부가 된 걸로 착각하는데 고지는 아닙니다. 납부로 무조건 3회 이상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특례보증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특례보증.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 역시도 일단 현 직장에서는 최소 1개월, 1회 이상은 납부가 돼야 되고, 1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고, 이전 직장, 1년, 최근 1년 이내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회 이상 또 납부가 돼야지 총 3회. 현 직장 포함해서 총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는데, 간혹가다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 나 현 직장에서 1회 납부됐어. 근데 이전 직장에서 2회 이상 납부가 됐어. 그럼 총 3회네? 그럼 되네? 라고 진행했다가 부결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부결이 나느냐? 여기를 간두고 2개월 이상 근무했던 곳을 간두고 중간에 어디 한 군데를 입사를 잠깐 했어요. 물론 여기도 4대 보험이 적용된 곳이죠. 잠깐 입사했는데 며칠에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뭐 회사 사정을 해서 간둬버렸어. 그리고 현 직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1회 이상 납부가 됐어. 그러면 이 전 직장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에 전전 2개월 이상 근무했던 곳은 빠집니다. 그냥 바로 전 직장 며칠 근무했던 곳 거기만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분은 현 직장 1회 납부한 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장 포함도 바로 이전 직장이지 이 전전 직장 이런 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참고하시고, 특례보증이 6월 달까지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뭐 크게 아직 말이 없는데 이달까지만 종료하고 말지 어쩔지는 6월 말 때쯤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고금리 대출이라도 이용을 할랜다라고 하는 이 군미필자가 있다면, 이 군미필자 중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라면 차라리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햇살론을 이용을 하셔서 이자 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하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참 불편하네요. 찍으면서 이거 뭐 어린 친구들한테 돈 쓰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참.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